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를 볼 건데요. 부가가치세는 전산회계 1급도 3개, 전산세무 2급도 3개예요. 이론 개수예요. 네, 이론은 양쪽 다 3문항씩 나오는데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무려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네, 그래서 3개 중에 한 개 이상만 맞아도 성공한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3개 다 맞는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3개 다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래 부가가치세만 못해도 2, 3주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4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틀, 그 다음에 나중에 전산세무 할 때 이틀, 이론 내용 하는 거예요. 이론 내용만. 그 정도밖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러면 현재 몇 프로예요? 10%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러냐면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럼 몇 프로밖에 없어요? 10%.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서 뭐 요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414페이지 2번에 보시면 국세하고 지방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아마 올해 요게 좀 덜 거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집 사고 팔 때 취득세 내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는데 그게 올해 덜 거칠 거기 때문에 지방세가 좀 덜 거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부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자체가 부자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는 회사도 많고, 그 다음에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어때요? 많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기 서울시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왜 싸웠냐면은 한전을 팔았죠, 현대에다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세금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된대요. 근데 그 돈을 이제 강남구청장은 강남에서 발생했으니까 강남이 가져가겠다. 서울시장은 서울 전체적으로 쓸 거니까 서울이 가져가겠다. 그랬다 이제 강남구청장 SNS가 정지된 적이 있었어요. 정지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다 댓글 다 막았었는데 왜 그랬냐면 예전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뉴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강남시로 승격시켜 달라고. 헛소리 했다가 욕이란 욕을 많이 드셔서 아마 장수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세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가 갖고 가냐 내가 갖고 가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는 솔직히 가난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한번 뉴스에도 나왔죠. 공무원들 월급 못 줬다고 밀렸다고.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월급이 밀린 적이 있었어요. 인천시에서. 뭐 그 다음 달에 다 주긴 했지만. 그래서 누가 갖고 가느냐.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가 갖고 가는 무슨 세예요? 국세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취득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간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지방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목적세라고 있어요. 이 목적세는 그 목적에 맞는 데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만 쓸 수 있는 세금이에요? 농어촌에만. 그 다음에 교육세야. 그러면 어디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육세. 이렇게 목적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요. 목적이 없는 세금은 보통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보통세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세금을 거둘 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국가에서 어디에 얼마 쓰겠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적세는 목적에 맞게만, 보통세는 일반적으로 그냥 걷어서 본인들이 쓰고 싶은데 국가에서 쓰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3번 4번이에요 직접세하고 무슨 세 있어요? 간접세.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때 배우는 직접세는 소득세입니다. 저희가 배우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간접세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간접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낸다라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담배 피시면 담배세 내고, 그 다음에 기름 넣으면 유류세 내고, 술 먹으면 주세 내고, 다 해요 안 해요? 하죠. 또 요즘에
소주 보면 전 소주는 안 먹는데 먹긴 하는데 몇 잔 못 먹어요. 술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술 보면은 도수가 낮은 게 많죠. 그 왜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 도수 넘어가면 세금을 많이 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수가 낮으니까 한 병 먹을 거 몇 병 먹어요? 2병 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주무실 분들은 뻘건 거 드시면 돼요. 빨간 게 도수가 높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순한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영향도 있어요. 이게 일정 도수 넘어가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솔직히 많이 팔려고 하시는 것도 있죠.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보면 도수 낮은 거는 몇 병씩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올린다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직접 낸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간접세 올린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라 그래야 되나, 반대급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항상 세금 건드릴 때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간접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박 대통령 때 담배세 올렸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한테 국민의 뭐를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지금 원상복귀 다 됐죠. 그 덕에 세금은 더 걷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금 걷기 위한 거예요. 말은 뭐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면요, 담배값이 1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피는 게 확 줄 수밖에 없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지금 가격으로는 솔직히 세금만 더 걷어가는 효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도 노력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담배는 안 피는데 이제 담배값에다가 좀 더 위험한 그림들을 넣을 예정이라고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해요. 인세하고 물세. 저희가 배우는 소득세는 인세고요. 물세는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인세는 인원수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담 능력, 능력에 따라서 많이 내냐 적게 내냐가 정해지는 게 인세예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냅니다. 근데 적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내죠? 적게 내죠. 그래갖고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낸다 그래서 인세라고 하는데, 물세는 물건에다 세금을 걷기 때문에 요거는 그 사람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물건을 사면 내는 세금이 어떻죠? 똑같죠. 요게 이제 물세의 가장 단점이에요. 왜냐면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내는 세금이 똑같대. 그러면은요, 그걸 공정하다라고 보세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세법은 원래 세금을 왜 걷냐면은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그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배분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자들이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요. 그러면 그 댓글 보면은요, 기가 차요. 그게 공평하다라고 보는데 세법에서는 그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가격이 똑같아. 이거는 역진성이라 그래서 안 맞다라고 봐요, 세법에서는. 왜 그러냐면 세법은 무조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내요? 많이 내. 적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내요? 적게 내.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좀 유명한 나라긴 한데 프랑스 쪽인가? 거기는 세율이 70%까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세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최종 목표는 복지국가잖아요. 그래, 복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뭐를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그래서 우리나라 세율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유럽의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진짜 세율 엄청 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프랑스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안성기 씨급 되는 국민 배우가 있거든요. 국적 프랑스 아닙니다. 국적을 지금 4번인가 갈아타셨어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쪽 국적 갖고 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세율이 3%래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나라도 세율이 오르면
국적 이렇게 바꾸실 분들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세금으로 많이 내래. 그래 많이 내고 싶어요? 솔직히 마음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뛰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지. 그래서 모두 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세금 관련돼서 좋게 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사태 났을 때 지원금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말 많았잖아요.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근데 그게 참 분배라는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제일 잘 나와요. 무슨 세요? 직접세, 간접세. 요 두 가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세, 물세도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뭐 솔직히 국세, 지방세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밑에 거 두 가지는 나오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15페이지 밑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 요거는 세금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는 사람.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세원 있는데 솔직히 여기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416페이지 과세기간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 나오는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세라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기간인데 요거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요.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42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424페이지에 있는 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가지로 나눠요. 1기하고 2기. 그 다음에 요 1기를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예정하고 확정. 그래서 결론은 1년을 몇 등분 하시면 돼요? 4등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12달이잖아요. 4등분 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9월 30,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총 4번에 나눠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네. 그래서 3월 31일 날 끝나니까 4월 25, 6월 30일 날 끝나니까 7월 25, 9월 30일 날 끝나니까 10월 25, 12월 31일 날 끝나니까 1월 며칠이요? 25일까지.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내셔야 된다? 4번.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시면 요 날짜 다가왔을 때 좀 바빠요. 왜냐면 직접 하시는 회사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서류나 이런 건 담당자가 준비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4번 신고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 다음에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은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요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부가세 별도를 공급가액이라고 하고요. 공급대가를 부가세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공부하든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안 하던 거 하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요. 하나예요. 용어. 처음 할 때 용어가 제일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커피숍 알바를 갔어. 근데 커피숍 할 때 뭐뭐뭐뭐로 하래.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죠. 왜냐면 내가 안 쓰던 용어니까.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공급가액. 그러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세금 포함하기 전 부가세 별도.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사시면 영수증 봤죠? 영수증에 보면 공급가액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공급가액 그러면은 세금을 더하기 전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면은 요걸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1,500원이래. 그러면 1,500원만 내죠. 왜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면 얼마 줘야 돼요? 1,650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비싼 데 가면 메뉴판 잘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가격이 7만 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7만 7천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멋모르고 갔을 때는 일단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갈 일이 있어갖고 가서 자세히 봤더니 저기 메뉴판 구석에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 별도. 뭐 좀 비싼 데는 그렇게 받는 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거래할 때는 요걸로 하죠. 뭘로 해요? 공급 대가로.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내죠. 그래서 10만 원이요. 그러면 1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 별도면 얼마 줘야 돼요? 11만 원. 그리고 이런 곳들도 있어요. 물건 사다 보면은 현금으로 하면 10만 원인데 카드로 하면 11만 원 줘야 돼. 이런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다 불법입니다. 원래 카드 값이나 현금 값이나 어때야 돼요? 법으로는 똑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인 걸 알지만 신고는 안 할 뿐입니다. 왜냐면 신고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타격 올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원래 그거 불법이고, 그 다음에 저것도 원래 하면 안 돼요.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문구 붙여놓은 데들 있어요. 현금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써놓은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그것도 쓰면 안 돼요. 그건 현금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현금으로 달라 그러죠?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식당 아저씨도 되게 머리 좋아요. 식당 아저씨였는지 아줌마였는지 현금만 받는 식당이 있었어요. 뭐 카드로 내려 그러면 이분이 아예 식당 안에다가 ATM 기계까지 갖다 놨어요. 예, 그래서 카드로 내려 그러면 저기 기계 가갖고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예, 그거 신고당해갖고 그 아저씨 끌려갔잖아요. 그런 거 다 불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율은 몇 프로요? 10%. 그래서 요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고요? 단일 세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요게 부가가치세가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매출 공급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과세표준이. 그래서 우리가 몇 프로 곱한다고요? 10%. 그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의의라고 있는데 요거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던 그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매출액, 매입액, 매출세액. 어저께 거 그거 보셔도 돼요. 똑같이 쓸 거예요. 금액 안 바꾸고. 매입세액, 그 다음에 납부세액.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세액은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얼마라고요? 100원. 그러면 1,100원에 판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1,000원 주고 샀겠죠. 그리고 세금은 얼마 내셨어요? 10%니까 100원 냈겠죠. 그래서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1,5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요? 15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에 팔게요. 그냥 500원씩만 붙일게요, 이익을. 그래서 2,000원에 200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00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세요? 매입세액 빼요. 그러면 공장의 납부세액은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 납부세액은 얼마요? 50원. 소매업자 납부세액은 얼마요? 50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요걸 가지고 저기 몇 페이지냐? 419페이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거 안 봐도 돼요.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그건 다 연습할 거니까
419페이지 특징의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1년에 한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요거는 쪽지 시험 볼 겁니다. 다음 주에. 특징 보시면 첫 번째로 일반 소비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가가치세는요, 말뜻 그대로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하면. 그래서 매년 연초에 한 2월이나 3월 달쯤 되면은 국가에서 작년에 세금 얼마 걷었다라고 발표하거든요. 근데 매번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덜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소비가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만약에 올해 1,000억 거둘 거야. 그러면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밖에 못 거둬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소득세는 항상 오버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뜻인데 반대로 적게 버는 사람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가운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가운데가 없어진다라기보단 많지 않은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중가운데가 사라지는 현상, 그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지금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은행 직원들 많이 이제 명예퇴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채워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명예퇴직했어. 우리 뭐 채워넣는 거는 뭐 한 4, 50명, 3, 40명 이렇게만 채워지니까 앞으로 고임금의 노동자는 줄어들 거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진짜 판검사가 AI가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도 요즘에 운동 보면은 심판이 하긴 하지만 기계 갖고 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기계로 보고 내가 판단을 잘했냐 못했냐. 그럼 이대로 가면요 심판도 필요가 없어요. 다 기계로 해버리면 되죠. 이게 고임금의 노동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꽤 오래전부터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현실화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과거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랬는데 요 개별 소비세는 주로 비싼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싸냐 비싸냐로 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그래서 싼 거에도 붙고 비싼 거에도 붙는데 요 개별 소비세는 과거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래서 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은 개별 소비세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저거 있죠. 뭐냐면은 저기 자동차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가 뭐 개별 소비세나 이런 걸 국가에서 깎아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비싼 게 요즘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세금이라도 좀 깎아주면은 살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사는 거죠. 왜냐면 개별 소비세 깎아주면 몇백만 원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똑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개별 소비세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는 아니에요. 요거는 비싼 거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해야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소비를 많이 해요?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덜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세법에서 공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차감이에요.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뺀다, 차감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무조건 공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 이렇게 얘기하지 신용카드 빼준다, 차감한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세법에서는 공제라고 표현이 나오면 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뭐냐면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100원에서 0 뺐죠. 그래서 얼마 됐죠? 100원. 150원에서 얼마 뺐죠? 100원 뺐죠. 그래서 이게 각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요 매입세액을 더한다, 뺀다. 그래서 세금을 빼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거래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X라고 적어드린 거가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요 X라고 나온 거는 틀린 거. 동그라미 해드리는 거는 뭐예요? 맞은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간접세 맞고요.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세는 이게 간접세라 그랬습니다. 세금을 국가에다가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세금을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납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사람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다른 걸 간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알잖아요. 기름 넣으면 기름값에 세금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직접 은행 가서 내요? 아니죠. 예, 주유소에서 그거를 세금을 걷어서 국가한테 내죠. 그러면 기름값은 내가 내는 건데, 소비자가 내는 건데, 국가에다 내는 건 누가 내죠? 주유회사가 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이나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거. 요거를 직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요. 소득세가 직접세예요. 저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는. 왜냐면 저희가 세금을 두 가지를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래서 거기 420페이지 보시면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원칙 해놓고 요게 영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급 과세원칙 X. 거기 잘 써있어요. 소비지급 과세원칙 해놓고 교재 420페이지 보시면 영세율이라고 써있죠. 영세율의 뜻이 뭐죠? 세율이 몇이요? 0. 그러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근데 이거는 요거 관련된 거예요. 수출. 뭐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우리 딴 건 몰라도 대부분 이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내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은 대기업들이 힘이 센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이 수출 많이 하죠. 맞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여러 가지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소비지급 과세원칙 제도라고 해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몇으로 하는 거예요? 0. 근데 왜 0의 세율을 해주냐면은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만약에 볼펜이 1,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0세율일 때는 1,000원이야.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면 얼마가 되죠? 1,100원이 되죠. 우리 세금 내는 걸 과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 그러면 만약에 외국에 팔 때 똑같은 물건이라고 치면 1,000원짜리가 잘 팔려요? 1,100원짜리가 잘 팔려요? 당연히 1,000원짜리가 잘 팔립니다. 왜냐면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물건 살 때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똑같은 물건이 있어. 근데 1원이라도 싸. 그러면 싼 걸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물건이 다르다면은 비싼 걸 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선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러면은 영세율을 하게 되면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밑에 교재에서 잘 써놨어요. 한국이 VAT 세율이 10%고 영국은 VAT 세율이 몇 프로래요? 20%래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세율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다가 세금을 내지 말고 어디 가서 내라? 영국 가서 내라. 그래서 요 소비지급 과세원칙의 뜻이 뭐냐면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과세가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라.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되는 나라에다가는 세금 내지 말고 어디 가서 세금 내라? 소비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 그거를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고 하고요. 부가가치세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있는 나라도 있고 무조건 다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나라마다 세금 내는 거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 저기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나 이런 쪽에는 세금 안 걷습니다. 왜 세금 안 걷어요? 기름이 있잖아요. 그걸로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축구 선수 중에 그 호나우두라고 있죠.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세금을 안 내니까 일단 다른 나라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노년에 중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가냐면은 노후 자금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은근 월급이 밀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회사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는 왕들이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왕이 야 이번 달에 그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 이번 달에 못 받고 다음 달에 받아야 된대요. 막말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천수 선수가 열심히 떠들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유튜브에서 이천수 선수 나오는 거 보는데 자기도 월급 못 받았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세제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역진성. 이 면세는 주로 요런 데 많이 쓰여요. 이거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한번 더 얘기할 건데 기초생활 필수품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라는 걸 적용을 해줘요. 면세의 뜻이 뭐죠? 세금을 뭐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고, 주로 이제 어떤 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하고 관련이 많은 것들이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야채, 과일, 생선, 고기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건 안 됩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는 다 과세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건 과세예요. 근데 그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 먹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식당에서는 카드로 긁으시면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영수증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검사 안 하는데 오늘부터 뭘 사든 영수증을 받으세요. 영수증 받으면 그 밑에 부가가치세라고 찍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는 과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수증 보면은 별표 표시 찍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면세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면세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면세는 몇 개인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교재의 내용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봐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주로 누가 많이 쓰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면세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라는 이유는 역진성 완화도 있어요. 이 역진성이 뭐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 낸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이거를 역진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거를 역진성이 없게 만들려면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물건 파시는 분들이 세법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건 팔 때마다 가족이 몇 명이세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다 물어보고 세율 계산을 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이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품목에다가 요거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품목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 사업할 건데 이거 사고 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당신은 과세 사업자, 당신은 면세 사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나한테 선택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이유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덜 내면 이분들은 이거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면세 제도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오늘이나 오늘 마지막 시간이나 내일 첫 번째 시간에 면세 그 종류들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면세가 많아요. 일단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까지 보고 쉴게요. 그래서 421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라고 있는데요. 저기 사업자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영리 목적 유무의 불구. 사업자에서 영리 목적 유무의 불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리 목적하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입니다.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영리 목적이라는 게 돈 버는 목적이죠. 돈 버는 목적이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뭐 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참고로 저도 교회 다닙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 안에다가 커피숍을 만들어서 거기 교인들한테 판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국세청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 있었냐면 국세청에서는 돈 주고 파는 거고 커피가 과세 대상이니까 세금 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교회 측에서는 이거 팔아서 교회에 쓸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다? 세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다툼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자체에서는 영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파는 게 과세 대상이면 내야 되는 거고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는 안 내도 되고, 이렇게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포기했죠. 커피숍은 안 하는 걸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뭐 세금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리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도 사업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 거래할 때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발급 가능해요. 왜냐하면 영리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봐두시고,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 당근마켓에도 물건 파시는 분들 계시죠? 당근마켓에도 물건 파시는 분들 부가가치세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돼서. 팔기는 파는데 계속적으로 팔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당근마켓에서 파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생길 때나 파는 거지, 이걸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안 걷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거든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신은 세금을 내시오, 세금을 안 내시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파트보다는 밑에 있는 2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나중에 쪽지 시험을 이걸 볼 거예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요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사업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외울 거는 간이과세자 외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이분만 됩니다. 개인만 가능해요. 법인은 안 돼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자. 그러니까 1년에 8천만 원을 못 파시는 분들. 그래서 영세 사업자라고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예요. 왜 그러냐면 8천만 원이면요, 한 달에 700만 원도 못 파는 거예요. 한 달에. 맞죠? 요거는 1년치니까. 그러면 한 달에 만약에 600 판다라고 칠게요. 600 파는데 일반적으로 장사하면 몇 프로 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진짜 많이 남아야 한 30% 전후고, 일반적으로 못 뛰고 하면 한 20% 전후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넉넉히 30% 잡을게요. 그러면 600만 원 팔아서 30%면 얼마예요? 남는 게 180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러면은 영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적으니까 세금을 적게 내게끔 도와주는 제도가 간이과세자 제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곧 무슨 뜻이냐면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더라도. 그래도 요거 바뀐 지는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다 4,800이었는데 이제 금액을 좀 올렸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4,800만 원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 안 내셔도 돼요. 부가가치세 나와도 안 냅니다. 납부를 아예 면제시켜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야 되는 세금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네, 근데 이분들 자체가
되게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세금 내는 거 자체도 뭐 해주는 거예요? 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법 자체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거나 내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세금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하는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마 올해는 아닐 건데 좀 경기가 좋아지면 또 얘기 나올 건데 세금 안 내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득세 100원도 안 내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몇몇 당에서 10,000원씩은 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간혹가다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0이면 좀 그렇지 않냐, 많이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10,000원씩은 내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바꾸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요걸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참고로 영수증은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다 발행이 가능한데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4,800만 원이 넘어야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요. 과세사업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일반과세자. 큰일 날 뻔했네. 거기 일반과세자라고 써있죠? 교재. 그래서 일반과세자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에 보시면 왜 세금계산서 옆에 별표 2가 들어가 있냐면 4,800만 원이 넘는 사람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밑에다 써 있어요. 4,800이라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 과세자는 과세라는 게 세금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려면 요거를 발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발행하는 문구에도 뭐가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과세자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니까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계산서.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신 다음에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발급해 주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회사는 면세업종이구나. 그 다음에 거래를 했는데 저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네. 그러면은 저 회사는 과세업종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계산서를 주네.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 회사한테는 뭐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만나봤는데 앞뒤 꽉 막히신 분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는 용어가 세금계산서밖에 없어. 그래서 뭐만 하면 세금계산서 달래. 근데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 설득시키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공부를 안 하시고 이제 바로 격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친척이라던가 아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케이스로. 또 저도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제가 싸운 건 아니었고 저희 팀장이 싸웠는데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대손충당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손충당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무사 사무실이 교육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15번 물어봐갖고 저희 팀장이 원래 싸움닭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10번째 넘어가니까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쨌든 싸웠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나중에 뭐 세무사 사무실을 가든 어디를 가시든 뭐 하시지 마시라고요. 뭔가 알려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모르면 요즘 유튜브나 동영상 잘 돼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공부 좀 하시라고.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삐져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야 이게 직업이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장담하는데 알려드리다가 던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소리에서 육두문자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안 하던 거 하셨다가 화내지 마시고
이게 전달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요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또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 발행하는 거라고요? 영수증. 근데 4,800만 원이 넘으면 뭐 발행하는 거라고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적고 쉴게요. 증빙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증명서류라고 하는데, 요거는 내일 시험 볼 때 나와요. 대표적인 증빙 서류는 4가지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이 증빙이 뭐냐면 국가에서 믿어주는 서류예요. 아무거나 들고 가면 국가에서 인정 안 해요. 근데 요 4개 들고 가면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왜 인정을 해주냐면 요 4개는 국가도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 신고하고 계산서 신고하고 신용카드 신고하고 현금 영수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신고를 받았으니까 요 부분은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